대학의 소리 이스크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크라 책임 프로듀서 겸 MC 맥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오늘 보이스가 양기 충만해요. 오늘 이제 얘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들리는 목소리가 대부분 들리는가 저 소리. 약간 뭐랄까 그 굵은 목소리밖에 없는 거죠. 굵은 목소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싫어야 잘 지내니 보고 싶다. 알겠습니다. 일단 각자 소개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보이스가 워낙에 굵은 보이스가 많아서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안동부터. 네, 이 시대의 무아치막 모담보이 안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기말을 앞두고 과제에 시달리고 있는 위키입니다. 아 힘드네 죽겠네요. 아 위키가 일을 안 해요. 여튼 반갑습니다. 위키가 학생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학생 맞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게스트 누구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뉴비 K입니다. K. K 안녕하세요. 뭔가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J 이후에 K. JK. 두 분을 붙여드려야 돼요. 뭘? 왜 붙여서 왜? 뭘 붙여? 하려고? 그냥 알파벳 쓰니까. 나중에 L도 붙여야겠네 그러면. 뭐그 다음에 롤링을 붙이든가. 롤. 그렇네. JKL이네. 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우리 K 씨가요 아주 노동 투사시죠. 노동투사였어요. 아. 네, 저희가 대단한 무섭에 왔습니다. 학출이신가요? 설마? 심지어 학출도 아니고요. 학 내에서. 학내에서. 다행히 열사는 안 되셨고요. 아깝네. 그건 당연한 것이. 여보세요. 열사 되면 곤란해진다고. 잠깐만, 맞네. 열사가 되면 안 되지 그거. 그러니까. 투사까지만. 계속 살아있고 싶습니다. 왜 자꾸 사람을 없애려고 투사까지 그래. 인정. 투사까지 인정. 이 자리가 비어야 쉬러 돌아온다고. 그만 없애란 말이다. 고인 드립이란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너무 위험한 거 아이가. 이기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여러분 옆에 ILBE가 계시는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근로장악 알아보자. 다들 일배 좀 해보셨나봐요. 이거는 다 안 해. 이거는 너무 드립이 유명해진 거라서. 야,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게 사실 오늘 다룰 주제와 관련돼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바를 해보신 경험이 있나요? 저도 이제 대학 1592년 임진왜란 라인 터지고 나서부터 알바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그 노전 알바하고 계셨어요? 아니요. 거북선 밑에서? 아니요. 그때 거기 있었어요. 저 노량 어디야? 노량진은 수산시장이고. 한산도에 있었어요. 한산도에 그 통제역 만들고. 어떤 일을 하셨길래? 제가 거기서 그 나무를 날랐습니다. 그때 순신이 형이랑 같이 막걸리 먹던 시절이 그냥 새록새록하네요. 그때 모주였다. 모주. 네, 모주여서 그 형이 술을 잘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잘리지. 사극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튼 그래서 알바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은 혹시 기문 소설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요. 한남이세요? 저 카레 노래 잘 읽어요? 그 첫 글자를 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하셨다는 훈형 잘 살아계시죠? 벌어진 선마다 꽃은 피었다인가 꽃이 피었다인가. 요새 막 그 라면 열심히 끓여 드시던데. 네. 뭐 어찌됐든 그래서 알바를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알바를 해본 적이 있으시겠죠? 일단은 뭐 오늘의 게스트부터 K부터. 저는 지금 근로장학도 했었고요. 그리고 학원 알바를 한 달 정도. 학원 알바. 수학학원 알바를. 교육계의 산증인. 야. 수학 알바가 나쁘지 않죠. 근데 수학 학원 관련된 알바면은 사실 한 달만 하기가 힘들 텐데. 잘렸어요. 아. 잘렸어요. 해고가 돼서. 좀 죄송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를. 역시 해고 노동자는 투사가 되기 마련이죠. 무슨 소리야?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다 쌍차에서 보면 말이야. 뭐 관악사에 있는 모 학교도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서울대도 지금. 관악서 있는 모 학교가 서울대밖에 없다고. 아니 학교는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는 거예요. 매끄럽다. 대학만 학교입니까? 시임 좀 무시하세요. 삼성고등학교 무시하세요. 알았어요. 빨리 후기 났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단기 알바도 좀 했었고. 단기 알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알바하면 사실 외부에서 하는 알바는 최저 시급 받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지방에서 처음으로 알바라는 걸 해봤었는데 그때 이제 편의점 알바를 해봤어요. 근데 편의점은 정말 그렇죠. 그때 당시 최저임금이 4,580원일 때인가 할 거예요. 4,010원일 때였다. 4,010원이었을 때가 그럼 거의 있었는데 2012년 그 정도. 그 정도. 아니요. 그거보다 좀 더 오래. 더 오래. 네. 근데 그때도 거의 3,000원, 4,000원 받으면 많이 받는 거였어요.
아 4,000원 받으면 진짜 많이. 우리 홍준표 형이 그랬어요. 최저임금 못 주는 건 나 도산해야 된다고. 근데 그게 일종의 홍영 듣고 있어?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그 서울 지역은 확실히 그 지켜지거든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죠. 네. 근데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수도권만 하더라도 특히 편의점 같은 알바들은 안 왜 지켜지는 거죠. 그러냐면요. 자,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어디가 더 물가가 싸요? 수도권이요. 봐봐, 임금은 노동의 대동성 비용이요. 노동력. 네, 죄송합니다. 아, 물론 네. 이제 지방에 그게 딱 싸다고는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정말요? 거죠. 여튼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알바 하는데 사실 제가 그 다음에 했었던 알바가 뭐였냐면 그 근로장학 알바였어요, 사실은. 근로장학이라고 했던 건데 오늘의 주제기도 하죠. 오늘의 주제가 근로장학이에요. 근데 근로장학이 좋은 게 뭐냐면 최저 시급을 보다 훨씬 높은 돈을 그냥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1년도 당시부터 그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쏠쏠하게 돈을 많이 벌었죠, 생각보다. 뭐 주에 20시간 그리고 월 총합이 80시간 정도 되는 교과가지고 교회 근로 하신 거예요? 교내요. 아 교내로요? 네, 교내로 했을 때였어요. 그때 당시 또 전문 용어도 나오고 있죠. 교내냐 교회냐. 제가 교내에서 했을 때 시급이 6,000원이었으니까 그 당시 시급이 4,86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최저 시급이. 아 4,580원. 4,580원이었거든요. 최저 시급이. 근데 그거는 한 6,000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뭐 무수리 없이 그냥 딱 6,000원. 아니면 교회는 8,000원.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진짜 쏠쏠하게 벌었죠. 그 교내 알바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은 알바 경험 어떠신지? 저도 근로장학 알바를 해봤고요. 네. 실제로 상대적으로 되게 편하게 굳이 막 이렇게 막 멱살 잡고 싸울 필요 없이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고. 아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년에 학교를 입학했는데 아 네. 이게 근로장학 시작한 건 15년이었어요. 이게 순차적으로 올랐거든요. 7,500원이었다가 8,000원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역시나 그런 알 수 없는 고충들이 있죠. 아 그러면 뭐 위키는 그걸 좀 해봤어요? 아 일단은 뭐 위키에게 물어보고 싶은 건 근로장학이란 도대체 뭐죠? 근로장학이라는 거는 학생들이 네. 학내 또는 학외에서 노동을 하고 이제 노동을 하고서 장학금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장학금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사전상의 용어만 정의만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제 안토니 그러니까 고개를 젓었어요. 왜냐하면 네. 노동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장학금을 받는다 그랬죠. 네네. 네, 그러면 노동을 한다는 얘기는 노동자 혹은 이제 한국의 노동법상 표현을 따르면 근로자란 얘기예요. 그런데 장학금이다. 장학금은 이게 하나 그럼 임금을 받는 거 아니냐. 노동을 했으니까. 그런데 왜 장학금이라고 할까? 진짜 애매하네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애매해요. 사전적으로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다룰 얘기든 그런 얘기들이 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저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깊은 생각을 못했던 건 그게 일단은 시급이 높은 것도 이유가 있었지만 사실 뭐라 해야 될까 일을 한다는 생각 없이 돈을 받았다는 느낌이 좀 더 강했거든요. 왜냐면 20시간을 채워야 되는 거였고 당시에 제가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었냐면 신문사 내부에 있는 일을 했었어요. 아, 예. 그 학보사 학보사 예, 이거로 예, 알바장이 예. 나왔군요. 그래서 근데 제 입장에서는 사실 일이라는 게 뭔가 내 시간을 더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투자하던 시간을 정당하게 보상을 받는다는 느낌의 그 급여를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는 생각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미뤄 이제 짐작을 했을 때는 나한테는 뭐랄까 근로의 느낌보다는 진짜 그냥 학습의 느낌이 좀 더 강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생각 아예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올라오고 나서 지내보니까 사실은 노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일을 하다가 막 아파요. 그러면 이거는 산재 처리가 되냐 안 되냐? 그게 애매해지는 거죠. 엄청 애매하죠. 사실 세금을 내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조금 뭔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걸터 앉은 그 그렇죠. 시소 위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류세도 그렇죠. 안 내. 네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어디론가 밀었을 때 앞으로 고꾸라지면 이걸 이제 옆으로 고꾸라지면 상관없어요. 뭐 노동 때문에 고꾸라지든 아니면 뭐 이것 때문에 고꾸라지든. 근데 앞이나 뒤로 고꾸라지면 이 선에 애매하게 걸쳐 있어서 내가 어디선가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그 문제가 좀 많이 걸렸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K님이 좀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경험이 있으신가요? 근로장학에? 네, 저는 작년에 휴학을 하고 좀 놀고 있다가 네.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근로장학을 했었어요. 6개월. 오. 근데 그때 되게 기억나던 게 면접을 보잖아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학교 포털에 올라왔었어요. 공지가 모집을 한다고 그때죠. 공지. 그래서 갔는데 6,100원을 준다는 거였어요. 이야 많이 주네요.
그때 6,030원이었는데 최저가 생각보다 많이 준 게 아니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이 차이가 있어요 서로. 아 그래 그러니까. 나는 6,100원이면 작년이었어요 작년. 야 이씨 6,100원이면 많지 마. 아 이런 꼰대 소리. 그러니까 500원이면 서울 시내 대갓집 기와집 몇 층인지 알아? 몇 개인 줄 알아?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소리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면접을 볼 때 그러니까 최저를 보고 왔느냐. 그래서 보고 왔다 그러니까 6,100원이면은 우리가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이 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솔직히 70원 가지고 훨씬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왜냐면은 편의점 같은 데서는 사실 그때 당시면 한 5,800원 이렇게 줬을 맞죠, 테니까요. 그러다가서 난리가 나기도 했었죠. 최저임금 그 충돌 때문에. 네. 네. 여튼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그래서 6,100원이었고 면접을 보러 가신 거죠. 네, 면접을 보러 갔죠. 그래서 네. 그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면접 하자마자. 네, 면접 한 다음에 한 이틀 뒤에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일을 시작하자 네네. 해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뭐를 했냐면은 그 학교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학교 자산들이 있잖아요. 네. 재물 조사를 한다. 네, 재물 조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자 몇 개 있니? 의자 몇 개 있고 그러니까 각 건물마다인데 몇만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겠죠. 그걸 6개월 동안 한 건데 그걸 엑셀로도 정리를 하고 직접 교수들을 컨택하고 대학원생들을 컨택하고 이렇게 하면서 피곤하다. 직접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킨 씨에 대한 사연은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소리 이스크라는 대학의 사연을 저희 멋대로 얘기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청취로 이루어지는 저희 방송은 fmred@lips@gmail.com과 페이스북 이스크라를 통해서 사연과 게스트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나의 근로장학 투쟁기. 이게 오늘 저희가 게스트를 모신 게 이분이 어마어마한 투쟁을 하셨어요. 저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라 근주생군데. 자, 일단은 우리 K 씨가 겪었던 게 일단 이제 재물 조사를 하러 다녔다.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급이 6,100원이었다까지 얘기를 해왔어요. 네. 일단은 뭐 교수님들 만나고 교수들을 만나고 뭐 학생들을 만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좀 재물 이것이 조사를 하나의 해주세요. 근로장학 업무 예시인 건데 네. 그럼 근로장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일단은 뭐 좀 더 얘기를 들어보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재물 조사를 다니셨는데. 재물 조사를 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학교랑 싸운 일을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6개월이 거의 다 끝나갈 쯤에 제가 6개월 동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생각해 보니까 네. 주휴수당을 안 받았던 거였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제가 휴학생이니까 월화수목금을 다 일했고 8시간을 일했거든요. 네. 이러면은 이게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만근하면은 네, 만근하면 만근을 하는 발생하죠. 경우에 발생하잖아요. 하루 8시간씩 일한 거예요? 네. 하루 8시간이 사실상 수업을 못 듣는 휴학생을 위한 휴학생이죠 저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휴학생을 위한 근로장학이었던 셈이네요, 소위. 휴학생, 그럼 뭐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건 아마 한국장학재단에서 돈이 나온 게 아니었죠? 네, 학교에서 고용한.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 같이 일하는 직원한테 예산을 맡고 있는 직원한테, 그러니까 네. 제가 여태까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주휴수당이 밀려 있는데 이걸 받아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어리둥절하면서 우리는 여태까지 근로장학생들한테 주휴수당을 준 바가 없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처로 보낸 거예요. 학생처로 보내가지고 이거를 네. 어떻게 뭐 물어봐라 이렇게 해서 물어봤는데 네. 그쪽에서 똑같은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냥 하루 8시간씩 일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으로는 근로장학생한테는 주휴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는 걸로 원칙을 하고 있었다. 하고 있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마찰이 좀 말싸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했는데 왜 주휴수당이 안 나오냐? 내가 한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거는 장학금의 명목으로 받았지만 이게 어쨌든 내가 일한 만큼 받은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휴수당이 나와야 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근로장학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좀 한번은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건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얘기했던 거는 장학금의 개념. 을 많이 도용했던 것 같고 그렇죠. 지금 이제 케이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얘기하시면서 나는 어쨌든 근로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근로에 대한 수당 아니냐라고 그렇죠. 지금 주장한 거고 그렇죠. 지금 이게 본격적으로 그 갈등이 불거지게 된 건 결국엔 주휴수당
그렇죠. 즉 노동자가 이제 제가 알기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네, 맞아요. 일하게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인 건데 지금 이걸 맞아요.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장점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럼 좋아요. 그럼 오늘 이거 안돈이 좀 조사를 해왔으니까 안돈. 그렇죠. 그래서 그 근로장학생 제도에 대한 그 법적 기초가 무엇인가요? 일단 법적 기초가 있으면 우선 근로장학에는 이제 우리 케이스처럼 그냥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만든 근로장학이 있고요. 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 예산을 쓰는 건가요? 그렇죠. 학교 예산을 제공을 해서 이제 필요한 곳에다가 돈을 쓰기 위해 만든 일종의 근로장학. 그리고 교육부에서 돈이 나오는 이제 국가 근로장학생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네. 국가 근로장학.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그렇죠. 그걸 제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워낙에 그 교내 장학 같은 경우에 다 학교마다 다르니까 그렇죠. 국가 기준으로 먼저 얘기를 할게요. 네. 일단은 교육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있듯이 네. 있던 간에 법적 기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교육기본법 제28조에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와 학비 보조제도 등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는요 어쨌든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게 내면 그거에 대한 장학제도를 만들어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학제도를 만들겠다 하는 의무가 발생을 하죠. 그런데 이때 그러면 이거를 돈을 어떻게 줄 건지 누구한테 줄 건지에 대한 그런 시행세칙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필요하죠. 그거에 따라서 교육부 훈령이 있습니다. 훈령. 네, 이름이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중요한 건 이제 3조인데요. 장학금이란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해서 학생에게 주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비라든지 뭐 등록금, 학업장려비 이런 것들이요. 네. 근데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라는 게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근로장학이란 건 기본적으로 뭐냐? 너가 일을 하는 대신 주는 장학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 조건에 노동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똑같은 운영 규정에 제 5조에 이제 관리기관에 관련한 항목이 있습니다. 네. 5조 관리기관인데 네, 5조 관리기관으로 이제 교육부 장관이 이 권한을 한국장학재단에 맡깁니다. 역시나 관련 법률이 있고요. 네네. 근데 여기서 사실상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뭐 장학금 신청 받고 누구 뽑을지 뭐 그 검토하고 돈 주고 또 뭔가 문제 있으면 환수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때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요. 일단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교육부한테 올려서 돈 이만큼 필요하니까 주세요 하고 타 쓰는 사람이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뭐 평가라든가 장학사업 운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각 고등교육의 장에게 위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각 고등, 그러니까 총장이나 그렇죠. 이사장한테 위탁을 할 수 쉽게 있다. 말해서 뭐 서울대다라면은 서울대 사정 그냥 니네가 알아서 뭐 올려봐 서울 총장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을 조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을 짬 처리할 수 있다는 거네요. 장학재단이 뭐 모든 대학을 파악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이제 교육부의 국가근로장학사업 시행 계획을 보면요, 교육부가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이제 한국장학재단이 이런 걸 선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때 이제 지원을 받는데 학생들의 지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국내 전체 대학 중에 참여 신청 대학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부산대가 우리도 근로장학 프로그램 할래요 넣어주세요 하고 그러면 부산대 오케이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돌아가죠. 물론 그 다음에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돈 받기 위해서 등록을 해야 하지만 그거는 이제 학교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부산대다. 네. 근데 부산대면 부산대가 되니까 넣어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저는 그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즉 쉽게 말하면 대학을 뽑는 거지 학생을 한 명 한 명 교육부나 장학재단이 뽑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학 내에서 어떻게 굴러가는지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교육부의 이제 국가교육근로 사전교육 내용을 보면요, 장학생을 어떻게 뽑느냐. 네. 일단은 한국장학재단이 기본적으로 검토한 거 있어요. 선발 기본 요건 충족이 돼야 된다. 네. 기본 요건은 뭐냐? 일단은 뭐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이어야 되고 당연하죠. 대학생이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다음에 소득이 8분의 이하여야 돼요. 물론 이거에 예외 조항들은 있지만 그건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네. 이제 대체로 8분의 이하의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70점 이상, 즉 평점 C는 내라. 뭐 이것들은 딱 이 세 개만 확인하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넣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학교 자료를 받거나.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뭐냐? 대학 자체 선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육부는 이런 장학재단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 너 학점 몇이니, 뭐 소득분이 몇이니, 대학 다니지 이것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너희 대학에서 알아서 뽑아가 되어버린다는 그러니까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말을 하는 걸 종합을 해보면 이 교육학과 근로 장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근로 장학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혼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학금의 제도, 그러니까 법적인 그 훈령에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일정 조건이라는 것을 노동으로 치환을 하여 이 사람들이 장학금을 일종의 지급을 해주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근로에 대한 그 보호가 안 되는 거죠. 안 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오, 이게 학교에서 이제 좀 따로 뽑는다는 했는데 그것도 사실상 그럼 학교는 왜 뽑는 거예요, 그거를?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업무들을 아웃소싱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웃소싱한다. 예컨대 저 같은 이제 뭐 A 대학의 경우에는 이제는 사실 A 대학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이 그럴 거예요. 네. 예컨대 도서관 업무가요 근로장학생 없이는 돌아가지가 않아요. 아 맞아요. 저희 학교도 그랬어요. 그리고 뭐 그냥 근로장학뿐이겠어요? 뭐 학과 사무실이라든지 뭐 학생처라든지 거기 다 근로장학생 속기 들어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지금 K 씨가 한 것도 사실은 그러한 임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원래는 그렇죠. 이거를 학교에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이게 매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자산을 검토하고 어떤 게 빠져 있고 그래서 얼마 정도가 비어 있고 이거를 다 해야 되는데 이 학교에서 하긴 그렇죠. 귀찮으니까. 일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 국가 근로장학이 이제는 유형이 4개가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이제 교내 장학 같은 경우 사실은 전적으로 장학재단에서 돈을 다 100% 주는 건 아니고요. 20%는 이제 사실 학교 돈을 씁니다. 다만 어쨌든 80%는 교육부 돈을 쓸 거니까 어차피 사람 쓸 거면 그걸로 땡겨 쓰는 게 낫겠죠. 학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아마 그걸 써야지 일종의 점수라고 할 수 있는 네. 평가자에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학교 쪽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장학금 수혜 비율이 높을수록 좋은 대학을 쳐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사실상 일을 시키고서 돈을 주는 건데 네. 아 우리는 이만큼의 장학금을 주고 있어. 퍼센티지를 높인 효과가 있어요. 대학 입장에서는 그런 홍보라든가 앞에서 그런 예산 같은 거 나올 때 좋은 거죠.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도 근로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죠. 하는 거구나. 장학금은 어쨌든 비율을 높여야 되니까. 아. 우리 장학금 이만큼 주고 있어요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굉장히 족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그 자세한 건 이제 뒤에 가서 문제점 얘기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네, 어쨌든 제가 딱 듣기에는 그러면 좀 애매했을 것 같아요. 이러면 학교에서는 사실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K 씨는 좀 어떻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주휴수당에 대해서? 그래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건 내가 받아야 할 몫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한 만큼 주휴수당이 나올 테니까 이거를 받아야겠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일단 학교 측에서는 다른 학교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게 여태까지 근로장학생들한테 주휴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없었어요. 네네네. 근데 저희 학교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예시를 들면서 그러니까 주지 못할 것 같은데 나중에,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근로장학이 다 끝났을 때였는데, 네. 그래서 아 머리 잘 쓰셨어. 중간에 얘기 안 했어. 중간에 얘기하면 또 트러블 생길까 봐. 트러블 생기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 좀 얼굴 좀 붉히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나중에 학교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연락 안 왔죠. 연락 왔어요. 연락 왔어요? 아 그거 원래 와야죠. 안 그러면 커지니까 일이. 아, 네, 근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거를 받은 사례가 없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상담을 받으려고 좀 다 돌아다녔었어요. 상담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노동법 상담을. 아 네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 민주노총 쪽에 연락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이름 민주노총. 민주노총이여 법률원의 말 좀 할게요. 근황이여. 혹시 권변과 얘기 나눠 보셨어요? 권변이 누구죠? 권영국 변호사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상담사랑 받았어요. 아이고, 일단 네 민주노총 단체 상담사. 민주노총에 있는 그러니까 산하의 노동상담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사연을 저 돈을 못 받았어요. 이렇게 상담 이렇게 사연을 쓰고 하니까 한 30분 뒤에 전화가 와가지고 와우 빠르다. 빠르네요. 이렇게 민주노총이 빠릅니다. 광고 주십시오. 상담 그러니까 아마 그분도 노동 상담을 하시는 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 조건에 이렇게 일을 하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이런 걸 확인을 한 거예요. 네. 확인한 다음에 되게 미안하다는 말투로 이거는 여태까지 준 사례도 없고 이거를 하려면은 막 소송을 해야 된다 학교랑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일단은 지금 법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방법은 따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또 다른 데를 찾아갔는데 다른 데라면? 이게 뭐 지금 시민단체인데 이름 밝혀도 되나요? 밝혀도 돼요. 뭐- 어차피 뭐 영리단체도 아니고. 네, 뭐 저희한테 광고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뭐 네. 서초 청년알바 상담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듣고 계십니까? 서초 상담 알바 관계자 여러분.
이게 이렇게 열심히 빨아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가 필요해요. 아 그런 단체들은 돈 없어. 아 몰라. 거기 이름 한번 더 노무사랑 하는 얘기를 거지. 했는데 네. 그분이 예전부터 원래 근로장학 관련해 가지고 투쟁을 하던 분이었어요. 기획하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반 띄워야 되는데 근로 장학생들의 그러니까 근로자성 인정을 위해서 이거를 소송을 기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획 소송단. 네, 근데 이게 딱 제가 왔잖아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거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은 게 맞다. 네. 근데 만약에 받고 싶으면은 같이 소송을 준비를 해보자. 그러니까 약간 오. 그런 거잖아. 그 유비가 공명을 만난 거 같은 아 공명이 유비를 만난 거지. 거네. 아 그럴 수 있겠네. 반대겠네. 근데 참고로 제가 지금 그때 그러니까 계산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주유수당 계산하는 공식.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이렇게 해서 못 받은 돈이 한 100만 원이 좀 됐었어요. 상당히 많다면 맞고 또 적다면 적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뭐 대학생들한테는 100만 원이 큰 돈 돈이죠.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죠. 6개월이면. 그래서 나중에 일단 다시 만나가지고 소송을 준비를 해보자. 이게 학교랑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노동부는 원래부터 이거를 지급을 안 하는 걸로 방침을 내려왔으니까 이게 개별 소송으로 내가 이 근로장학을 하면서 내가 노동을 했다는 걸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소송을 준비를 하자 이렇게 말을 해놓고 며칠 뒤에 학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학교 내 법무팀이랑 노무사들이랑 그러니까 논의 끝에 주휴수당을 지급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주기로 했는데 주는 이유가 되게 웃긴 게 제가 휴학생이어서 받은 거예요, 이게. 아 재학생이 아니니까 장학일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받은 건 그러니까 원래 이게 장학 명목으로 주는 돈이긴 한데 제가 휴학생이다 보니까 그렇네. 생각해 이게 보니까. 장학의 개념이 아니게 된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뭐 받긴 받았는데 어쨌든 학교 쪽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었죠, 이게. 학교에서 그쵸. 법무팀이랑 노무사들 소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처음이니까. 한 크게 띄웠네. 아니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 학교에서 하는 그 행위가 굉장히 뭐라 될까? 젠틀해요. 젠틀한 굉장히. 근데 사실 그거는요, 왜냐면은 여기 K 씨께서 그 교내 장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 만약에 국가 근로 장학이었다 하면요 문제가 커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가 전체 정말 현재 그 현행 예산이 한 2,500억 정도거든요. 네. 물론 2,500억 중에 이제 교내 교회 이렇게 4개 나눠지지만 최소한 뭐 몇백억 단위가 돈이 굴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내 교회로 4개로 나눠진다는 건 어떤 의미죠? 아 정확히 말하면 이제 국가 근로 장학도 종류가 4개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교회 근무, 네. 둘째는 교내 근무, 네. 셋째 장애학생 도우미, 어. 넷째 취업 연계. 아. 그러니까 이제 교내 교회는요 사실 학교에서 보내는 건 마찬가지인데 다만 뭐가 다른 거냐면요 단순히 캠퍼스 바뀌니 아니니 이런 물리적인 차이가 아니고요 사업자 등록이 그 학교랑 같냐 다르냐의 문제예요. 아 예를 들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러니까 A 대학이라고 얘기하면 네. A 대학의 명의 법인으로 되어 있는 곳이라면 그게 교내에 교내이고. 있든 교외에 있든 교내 장학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교내에 있더라도 이게 딴 데로 보내버리면 예를 딴따라 댄스 레볼루션 뭐 이런 네. 아니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그게 A 대학 발전 기금이라던가 A 대학 생활협동조합처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교회로 될 수 그렇죠. 있는데 다른 법인격을 갖고 있으면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대학에 이름이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법인이 달라버리면 네, 달라지는 그렇죠. 거다. 아, 오케이. 어쨌든 막 천억 수백억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 문제거든요. 이거에 대한 주휴수당을 전부 다 지급하라. 이러면 정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그럼 임금의 7분의 1은 지급한다는 소리잖아요. 추가로. 그래서 이거 제가 5분의 1을 받은 지금 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교 쪽에 사실 한 명 주고 조용히 덮자까지 문제가 없어요. 아 잠깐만요. 그러면 K 씨가 받은 건 100% 다 받은 거예요? 네, 100%다 받은 거죠. 받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제 개별 케이스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한 거여가지고 아. 이게 다른 케이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게 학교 하나의 전체를 받고 넘어가서 정말 교육부 차원 정책을 바꿀 정도였으면 일이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런 거보다는 그냥 진짜로 따지는 사람이 없다가 따지니까 학교 입장에서도 이거 뭐지 하고 애매하니까 자기들도 법무팀 소환하고 노무사들 네, 소환해서 네, 그렇죠. 아마 따져본 KC 것 대학에서 같아. 그게 처음이었겠죠. 네, 그렇죠. 아니, 그런데 네. 여태까지 그러니까 그런 걸 요구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대학 입장에서 요구한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도 막연하게 생각을 넘어갔던 못 것 같아. 해왔죠, 그냥. 그렇죠. 근데 근데 이거는 또 다른 학교도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요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다고. 홍준표가 검색을 해봐야 알아. 인터넷에 다 있다.
네,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제 2013년부터 이제 주로 고려대를 중심으로 그런 네, 그런 얘기했었죠. 네, 이제는 근로장학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해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근데 사실상 지금 이게 좀 죄송해요. 네. KC의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아마 특별한 지금까지 그 케이스예요. 대학에서 문제 제기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안토니 알려줬던 법 조항이란 걸 밀어보면 네. 뭔가 참 애매해요. 네. 그러니까 장학금으로 저도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이건 뭐 노동이 들어가든 어떻게 투하가 되든 어쨌든 왜냐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노동은 교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0시간 이상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왜 제약을 뒀냐면 학생이니까. 라고 둔 건데 그러면 여기가 그런 식으로 짜져 있는 거라면 과연 노동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와도 조금 애매하죠. 네, 좀 애매해진 것 같아요. 굉장히 얘기가 많이 걸리죠. 걸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장학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노동자성을 그러니까 제가 노동을 했다는 걸 인정받아가지고 그죠? 그걸 주휴수당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게 끝난 뒤에 나중에 보니까 제가 6개월 동안 받은 돈에다가 그리고 주휴수당까지 합해서 거의 600만 원이 된 건데 이게 학교 포털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좀 애매하네요. 그게 진짜로 애매하네. 이게 노동자성이 인정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곤란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근로자 학생이 하고 있는 행위가 사실은 대법원 등에서도 판례로 인정한 노동자성과 사실 그러니까 근로자성이라고 부르죠. 이제 판례상으로는 그건 사실 정면으로 이게 대치가 되는 거거든요.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대법원 이제 2006년 12월 7일 선고한 2004 2구 736 판결을 좀 요지만 좀 읽어드릴게요. 자 볼게요. 자 읽어봐도 되겠어요? 네, 읽어주세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잠깐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장학금을 주는 것도 사실 근로자성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형식으로는 뭐 장학금의 일정한 어떤 조건을 기준으로 한 장학금을 볼 수도 있지만 형식상으로는 네. 근데 지금 대법원에서는 근로자성은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됐으니까 네네. 실질 만약 근로자성에 해당한다 그러면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법적으로. 근로자성으로 받을 수 있다. 자 그럼 대법원이어서 또 그러면은 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라는 걸 또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규명을 하냐면요. 네. 자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 규칙 또는 복무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지휘 감독. 자 여기서 보면은 사용자 즉 여기서는 학교겠죠. 그렇죠. 학교가 여기 그 업무에 지휘 감독을 하는지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휘 감독을 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재물조사 같은 경우에도 너는 요런 거 재물조사해라. 요런 사람을 만나라. 네. 라고 학교에서 지시를 해줬겠고 내부적으로도 소위 근로장학생 규정해가지고 복무 규정이라는 게 있을 가능성이 그게 높아요. 없으면 더 이상하죠. 그렇죠. 있겠죠. 학교마다는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진짜 애매하긴 하다. 예, 교육기본법으로 봤을 때도 이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근로자성이나 이제 근로법을 관련해서 임금에 대한 정의를 봤을 때도 이것도 맞는 말인데라는 그렇죠. 좀 애매한 그걸 짜는 것 같아요. 좀 더 가볼게요. 네.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데 사실 그게 맞잖아요. 한번 도입을 해봅시다. 네. 그러니까 일단 뭐라 하죠? 근로자가 근로 장소를 배정. 그러니까 사용자, 그러니까 학교가 사용자가 근무 시간을 정하는지 또 근무 장소를 정하는지. 사실 그렇죠. 둘 다 정해주죠. 그렇죠. 둘 다 정해주죠. 그렇죠. 뭐 예컨대 9 to 5인지 뭐 등등을. 네. 그렇죠. 그다음에 자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따로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쉽게 말하면 근로장학생은 아웃소싱을 해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왜 그렇네. 들어가냐면 만약 이게 된다 그러면 이건 도급계약 형태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헌법에 있는 그 제3자의 이익을 다시가 가져갈 수 없다. 그러니까 착취할 수 없다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다기보다는 요거는 만약 그 네.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네. 그 사람이 스스로 다시 하도급을 주거나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노동을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중간 착취를 하고 있는 거죠. 도급 계약을 하고 있을 그러니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지금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딴 사람에 맡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맡길 맡길 수는 수 없죠. 있겠지. 근데 안 할라 하겠지. 누가 하겠어 사실 이거. 이건 가라로 맡기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인 형태로 이제 딱 넌 나의 하청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렇지.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그 재물 조사할 때 각종 뭐 컴퓨터나 이런 거를 자기 컴퓨터로 갖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학교에서 제공을 하죠.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그렇죠. 하겠죠. 그렇죠. 아 물론 때에 따라서 자기가 뭐 밥 뭐 펜 사거나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네. 말이죠. 네. 네. 그 다음에 너무 세세하게 따진다. 아니 뭐 근데 이건 뭐 그냥 얘기한 거고. 자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아, 학교가 더 없어졌다고 학교에서 물건이 없어졌다고 의자 제가 책임지지 없어졌다고 막 않죠. 돈 깎이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아, 그건 좀 안간하다. 졸라 알면한 거야. 네. 자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 요거를 잠깐 건너뛰고 딴 것부터 봅시다. 기본급이나 고정급 등이 정하여졌는지, 청계적죠. 그렇죠? 근로소득세의 원천 징수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아 근데 세금을 걷는지는 않잖아요. 세금을 걷지 세금 안 않죠. 걷죠. 왜냐하면 지금 근로자성이 인정 안 되니까. 아 그렇죠. 면세. 그러니까 이게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서로 그렇죠. 그렇겠네. 근로자가 아니니까 세금 안 떼고 세금 안 떼니까 근로자가 아니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근로 제공 관계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용자에게 얼마나 붙어 있는지인 거죠. 그다음에 뭐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한 번 더 해요. 뭐라면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세금을 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아하. 그렇겠죠. 그런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근로장학생이 4대 보험 안 되고 세금 안 띄어도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학교가 임의로 이렇게 이거는 장학금이 하는 식으로 강제를 해버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성을 충족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의 예외 사항처럼 지금 근로 장학이 넘어간 거네요. 네. 그렇죠. 정말 재밌는 게 이제는 이게 사실 최근에 들어서야 이슈화된 문제가 아니고 거의 10년 가까이 근로장학생의 처우에 대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이제 주로 이제 언론이나 관계자들이 각 해당 부서들에게 근로장학생이 근로자니 아니냐고 확인해 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예. 근데 재밌는 건 때마다 부서마다 이게 다 달라요. 고용노동부, 뭐 기재부, 교육부 다 근로자라는 데도 있고 아니라는 데도 있고 자기들끼리도 말이 갈려버리는 아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법 양쪽을 보면은 저는 이 법에 대한 얘기도 맞는 말 같고 저 법에 대한 얘기도 지금 맞는 말 같거든요. 양쪽이 지금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가 문제가 뭐가 되냐면 둘에 다 맞다 그러면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좀 집중을 하자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과연 그 자기의 상당한 그 권리를 지키고 있느냐 무슨 얘기냐면 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사회 상규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회 상규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K씨가 근로 교내 장학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K씨는 지금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손해를 그렇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를 봤을 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법이 미제되어 있거나 아니면 법을 좀 잘못 해석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경우가 많죠. 근데 지금 이 양쪽 둘 다에서 지금 애매모호하게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K씨가 좀 더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법에서는 좀 더 맞는 얘기잖아요. 자, 약자 이 박사님 그런가요? 뭐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정치적인 투쟁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일단 근로장학생들이 일단 노동자성이 인정되어야만 그렇죠. 이제 뭐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고 산재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근로자성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가야 될 맞죠. 것 같아요. 어쨌든 법익은 그게 더 크니까. 그렇죠, 훨씬 크죠. 훨씬 크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K 씨가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서 돈을 받았는데 그 받은 그 과정에서 그 학교 측에서 그냥 연락 오기만을 지금 기다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준비하려다가 학교에서 연락이 준다니까 온 거죠. 돈을. 준다니까. 그치. 근데 문제는 K 씨만 받은 거잖아요. 네, 저만 받은 거죠. 혹시 주위에서 또 다른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은 없어요?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와 같은 휴학생인데 네. 나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나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았다더라. 너도 없었어요 받아라. 그런 거. 아니면 뭐 학교 측에서 너는 돈을 주는 대신에 그거는 얘기하지 않는 걸로 하자. 아니요 얘기하지 말라는 말은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다른 재밌는 경험이 뭐였냐면은 네네. 동기들 사이에서 이게 소원이 퍼질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근로장학을 모집을 한다고 네. 톡방에 올라왔어요. 네.
톡방에 올라왔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근로기준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있었던 거예요. 아, 그 이후로 그걸 달아버린 거군요. 그렇게. 원래 그 이후에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구가 있는 걸 보고 되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한테만 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법적으로 괜찮은 문구입니까? 이 부분의 경우에 근로자성이 인정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미 법률상 해석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사실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썼다면 그건 당연히 법률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성을 먼저 이게 말이 이렇게 붙어서 그런데 노동자성이라고 합시다. 노동자성을 인정을 하는지 여부가 핵심인 거예요. 그게 되면은 그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그 학교에서 한 말이 이게 그냥 사실을 고질 수도 있고 정말 잘못된 말일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애매하긴 하다. 왜냐면 애매해지죠. 이 사람 그러니까 K씨를 인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그 말을 썼으면 조금 애매하더라도 바꿔볼 여지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K씨에게 돈을 지불한 이후에 만약 이 말이 생긴 거라면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만약 그랬다면 그러면 그러니까 노동자성을 어쨌든 이 사람이 인정을 하고 준 건데 그 말이 붙음으로써 사실상 학교에서는 인지를 하는 상태에서 안 주기 위해서 이건 장학이다라고 박아버린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 가서 다퉈가지고 이기면은 이 말을 상관없이 받을 수는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약 사인했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로 뭐 그게 됐다고 해서 모든 합의를 해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이 사람이 근로자라는 거는 강행 규정인 거기 때문에. 근데 강행 규정은 계약부에 우선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계약 규정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규정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잠깐만요. 그러니까 좀 쉽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로자 오케이 너 근로자야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의 무슨 계약을 맺었든 내가 근로자라는 게 먼저 우선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학교랑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근로장학을 한다 했을 때 학교가 너한테 근로장학을 하되 대신 그 조건으로서 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뭐 퇴직금이나 아니면은 주휴수당 같은 걸 청구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서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거 근로자인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소송을 걸었다고 했을 때 제가 이 규정에 반드시 종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로 다퉈가지고 내가 근로자라는 거는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그거에 반하는 이 계약 규정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돼서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 자체에 너무 쫄지는 말라는 건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학교가 그렇게 대놓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고용노동부 같은 데서 근로자학생을 근로자성을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노동자성을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놓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좀 흥미로운 아까 그 사실이네요. 카톡방에 올라온 걸 다시 보니까 이게 지금 휴학생을 대상으로 모집을 한 거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게 또 그 사람이 또 이런 문제 제기를 한다면은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요, 이제 물론 이거는 학교에서 임의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국가근로의 경우를 이제 전용한다면 어쨌든 장학 사업이란 건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휴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을 한다. 이거 좀 이상한 얘기예요. 그렇네. 근데 좀 진짜 이상하긴 하네. 이건 그냥 정말 알바생 뽑는 거거든요. 알바생 뽑는 느낌인데. 잠깐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학교는 이게 알바생을 뽑는다는 거를 인정한 것 같아요. 일단 이 K씨의 경우에 준해서 K씨의 경우에는 그렇죠. 준해서 인정을 했고 문제는 이 학교가 그거를 그냥 이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걸로 해서 덮고 넘어갔다는 뭐 느낌적 느낌도 살 수 있어요. 한 명 싹 그냥 돈 주고 끝내니까. 네, 약간 그런 느낌이고 왜냐면 학교 입장에서는 더 이상이 시끄러워지면 피곤하죠. 그렇죠. 이거 소송 가면 또 곤란해지거든요. 이제 한 명 줄 걸 다 줘야 될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혹시 그러면 그 뒤로도 이제 그러니까 이 교내 장학을 신청을 해보신 적은 있나요? 아니요, 저는 지금 휴학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근로장학을 하고 있진 않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지금 동기들이 그런 동기들 중에 휴학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으니까 이거를 근로장학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러니까 거기에 근데 또 근로기준법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니까 제가 그걸 보고 되게 화가 많이 나긴 했죠. 그 동기들한테 이 얘기를 했을 때 동기들도 혹시 돈을 받으려고 했다거나 그런 케이스는 있나요? 아니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게 또 그게 학교 상대로 용기 있게 그렇게 말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만만치 않아요. 네. 욕을 많이 먹었어요, 학교한테. 직원들한테.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처음 주는 건데 왜 이렇게 보채냐 이런 식으로.
그쪽도 나름 주려고 했는데 정말 전례가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근데 사실 이게 교내에서는 좀 쉽게 풀린 문제인데 문제는 이게 국가 단위로 넘어가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그죠? 휴학생이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휴학생은 다퉈볼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 재학생이다. 그럼 이 사람이 과연 노동자성이 어디까지 인정이 될 것이냐 학교에서. 그렇죠. 그렇긴 한데 사실은 재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자성이라는 게 다 부인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여전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퉈볼 바는 여전히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사실. 오히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휴학생은 확실하잖아요. 이게 장학금으로 근데 줘야 될 근거가 좀 미약하니까. 네. 근데 지금 내가 재학생이면 그걸 하면서도 사실은 장학금이라고 하면 좀 더 애매해지는 거죠. 좀 더 애매해질 수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법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매일 자기네들이 곤란하면 숨는 그 대표적인 표현 중 하나가 종합적으로 판단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네, 그렇죠. 아유. 그걸로 넘어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라든가 학교에서 근로장학생에 대해서 네. 이 사람은 재학 중이니까 교육기본법상 혹은 뭐 고등교육법상에 그런 걸로 준 거다. 그래서 장학생으로 준 거다 하면은 법원에서 대충 봤을 때 우리가 괜히 근로자성 인정했다가 학교나 국가한테 욕 먹을까봐 네, 그런 그냥 판례가 생긴 순간 자기가 돈 그쵸. 수백억 더 나가는 걸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한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학생들이 진 사례가 대표적인 게 기성회비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성회비가 뭐냐면 지금은 많이들 없어지긴 했는데 국립대에서는 특히 네. 옛날에 이제 학교에서 그 법률상에 규정되는 등록금 외에 네. 학교 시설이라던가 이런 운영 관련해 가지고 명목으로 더 받았던 돈이에요. 지금 없어진. 예, 그래서 이제 기성회라고 해서 학교에서 그 별도의 법인 내지 비법인 사단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네. 그 기성회에서 걷는 방식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보면은 국립대학들이 기성회에서 굴리는 예산이 상당히 많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법률상의 근거가 없이 국가가 거둔 거다. 학생들에게 그걸 강제했다. 그래서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이니까 네.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뭐 돈을 뜯어낼 수가 없는데 그렇죠. 기성회비는 무슨 근거로 만들었냐 해가지고 학생들이 소송을 걸은 거예요. 맞아. 이거 굉장히 옛날에 유명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뭐 반환해라? 거의 2013년 정도 얘기. 2013년 정도예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그때 소송을 걸었는데 패소를 했어요. 네. 오. 예. 대법원까지 갔는데. 맞아. 2심의 선관가 한번 반환하라고 됐고 네. 다음에 또 뒤집혔어요. 그 다음에 다시 뒤집힌 것 이 같아요. 부분은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다뤄보도록 기성일편도 하죠. 하는 걸로 하고.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패소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법원에서 걱정을 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 반환하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뭐 수십 년 전까지 소급을 하면 정말 말 그대로 거의 몇 조가 나오겠죠. 몇 조가 나오겠고 이제 적어도 뭐 이제 그 10년 정도의 이제 채권 소멸시효를 따지더라도 엄청난 양을 이제 돌려줘야 되니까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그게 곤란하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종종 그렇게 정책적 판단들을 하거든요. 그렇죠.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게 나온 게 아닌가. 근데 지금은 기성회비는 따로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걸 다 합쳐버렸거든요. 일단은 그냥 등록금하고 똑같아요.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법이나 이후에 개놈의 새끼들. 기성회가 없어져 버리면서 그냥 등록금으로 다 합쳐버렸기 때문에 갑자기 등록금이 오르진 않았겠구나. 원래 그 정도 냈다고 그렇긴 한데 생각했으니까. 이제 명목상의 등록금 10배가 된 거긴 하죠. 왜냐하면 그쵸. 원래 기성회비로 어떤 걸 따로 거둔 거니까. 액수는 비슷하고. 뭐 어찌됐든 기성회비 얘기할 건 아니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런 판단을 한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근로장학도 그럴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 있다. 사실 정말 문제가 큰 게 그나마 지금 이제는 오히려 케이스 사례처럼 네. 개별 대학이기 때문에 그냥 돈 받고 끝내자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그래도 국가 근로장학은요 나라가 있고 이제 한국장학재단이 교육부가 있어서 위에 진정도 넣을 수 있고요. 뭐 대학 하나에서 개판 치면 너 그런 식으로 하면 교육부 돈 안 줄 거야 아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정말 개별 대학에서 만든 교내 장학금인 경우에요. 통제가 안 돼요. 오죽하면은 2013년에 이제 정진우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냅니다. 근로장학 관련해서. 네. 근데 이제 보면은 그나마 원래 그 한국장학재단에서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딱딱 시급을 박아버리거든요. 그렇겠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00원 무조건 줘. 혹은 교내 같은 경우에 8,000원, 뭐 교회면 9,500원 이런 식으로 딱 네, 정해져 엄청 많이 있어요. 바뀌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교내에서는요 돈을 얼마 주는지 이제 알 길이 없어요. 대학 맘대로인 거예요. 그렇죠. 일단 13년 자료니까 13년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네. 당시 이제는 최저 시급은 4,860원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국가 근로 시급은 6,000원. 6,000원 6,000원씩 준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교내 평균이 5,006원이에요. 네? 물론 최저 시급을 간신히 넘기긴 했는데 당장 각 대학 개별로 맡겨버리면 한국장학재단만큼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잠깐만요. 근데 왜 안 주지? 돈을 깎고 싶으니까.
심지어 예산이 어차피 국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네 네, 자체 자기 예산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이게 심각한 경우에는 1,451원인 학교도 있었어요. 시급이요. 이거는 아니잖아.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당시 그러니까 개별 대학 경우에 이제 그 중에서요. 최소한 페이퍼상만 검토도 실질이 아니고 서류만 봐도 20% 정도의 대학이 최저 시급도 안 주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근데 이렇게 되면 장학금의 명목이면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노동자를 쓰는 게 아니고 장학금으로 주는 거니까요.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개별 대학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한 지도예요. 이거는. 진짜네요. 이거는 교내에 주는 거는. 제가 이걸 보고 든 생각이 뭐였냐면 아까 6,100원을 준다 그랬을 때 많이 준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외부에 있는 뭐 편의점 알바라든지 그런 거에 비교해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최저도 안 주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우리는 최저도보다 70원이나 더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그 학교 굉장히 매너는 있었어요. 돈뿐만이 아니라 노동 조건은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이건 예컨대 똑같이 뭐 국가 근로도 칩시다. 그나마 상황이 좋은 뭐 너희 다 8,000원 받아 정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 학생을 뽑고 어디서 굴릴지는 대학 마음이기 때문에 그치. 똑같은 8,000원이어도 정말 뼈 빠지게 일해야 하는 애가 있나 하면 사람에 따라서는 그냥 애해라 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이거 비슷한 얘기를 어디서 봤냐면 네. 군대에서 본 것 같아요. 똑같은 월급인데. 야 그런 거잖아. 나도 똑같이 뭐 그러니까 한 달에 17만 원을 받는데 누구는 운전하고 있고 누구는 행정병하고 있고 누구는 가가지고 장판교 조립하고 있다고 장관 조립교 네. 그 조립하고 있다고. 그럼 비슷한 것 같아. 한국 장학재단은 물론 대학들로부터 기획서 정도는 받아요. 계획이랑 그 설계랑. 그렇겠죠. 하지만 그건 페이퍼만 받는 거고 실제 대학에서 일을 어떻게 시키는지는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 안 해요? 감사를 하긴 하죠. 근데 그게 근로장학생인데 와. 그게 얼마나 드러나겠냐고요. 사실 저만 해도 어떤 식이냐면요. 네. 저도 근로장학을 했었는데 어떤 일단은- 일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는 그 라운지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무대로 쓸 수 있는 공간이 학생회관인데 거기에 있는 뭐 조명, 음향 이런 장비들을 비롯해서 학생들 공연 준비, 그런 라운지 관리를 책임졌어요 제가. 그거 진짜로. 근데 뭐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뭔가 쓸데없는 것에다가 돈을 어떻게든 쪼개갖고 내보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계속 학교 입장에서는 이거 예컨대 연극팀이 있다 학교 내에 학생들이 더 무대를 잘하는 거예요 교직원보다. 그렇겠죠. 그러니 학생들 떠넘기고 너희가 스케줄 관리도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겠죠. 이제 문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시 근로가 안 돼요. 네. 예컨대 이거요. 뭐 댄스 공연이 있다. 네. 걔네가 뭐 우리는 월요일 7시에만 할 겁니다. 안 되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공연이 없는 달에는 그냥 계속 놀아. 그러다가 공연이 제가 많으면 막 밀리고 막 일 있고 하면요. 실상 원래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6시 이후로 근무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겠죠. 막 밤 10시까지 막 계속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그럼 추가 수당 더 줘요? 안 주잖아요. 안 주죠. 그러니까 그래서 실상 출근 기록부는요. 가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일이 없었으면 늘려 쓰고 일이 많았으면 줄여 쓰고 그래야 되는 구조인 거죠. 약간 그렇겠죠. 왜냐면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돈을 주는 거는 매월 교내 장학이에요. 사실상 정액으로 그렇죠. 똑같은 줬어요. 거잖아요. 매월 몇 시간 네, 해서. 언제나 X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교내 장학은 일단 기본적으로 액수가 정해졌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월급 같은 개념이 되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출금 등록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국가 근로 장학은 사실은 20시간이라고 주에 20시간으로 저 때는 정해져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주 5일 내에 20시간을 끝냈어야 됐어요. 정말 웃긴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월 40시간 근무를 합니다. 네. 근데 대체로 뭐 25일까지면 40시간이 안 찼겠죠. 그렇죠, 안 차죠. 근데 학교 측에서 이제는 우리가 회계 처리 때문에 필요하니까 3월에 근로장학을 받기 위해서는 2월 25일까지 좀 주면 좋겠다. 2월이면 더 주겠네. 2월 20일 정도까지 주면 좋겠다. 그럼 10일이 거의 비잖아요. 그러겠죠. 그럼 나는 이미 일하지도 않은데 미래의 출근 기록부 써서 넘기는 그러니까 이건 사실 굉장히 그나마 나쁘지 않은 사례라 생각하긴 해요. 나쁘진 이거는 않죠. 애교로 상대적으로. 봐줄 수는 있어요. 그나마. 어찌 보면 별거 아닌데 그나마 이건 케이스가 좋은 경우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통제가 안 되네. 말 그대로 1,400원만 족같은 상황이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대학 내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게다가 나는 이게 듣자마자 무슨 얘기 들었냐면 대학에서 일부러 없는 자리를 쪼개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학금 개념으로 이거를 주다 보니까 이른바 꽃놀이패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직에 따라 달라요. 정말 자기가 뼈 빠지게 일하는데 돈 못 받는 데가 있는가 하면 나는 그냥 정말 있어도 꽃놀이 돈 받을 패가 수 있는 있어.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게 말했죠. 학생을 누굴 뽑을지는 대학 자율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론 보도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학내 언론에 보도가 났었는데 이 근로장학생 선정 기준이 불투명하다. 맞아요. 논란 있었어요. 실제로 교직원과의 커넥션이라든가 나 기존 이거- 근로장학생과 아는 사이라든가. 나 이거 할 말이 많지. 네. 근데 이게 서울대만의 얘기가 절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든 교직원 눈에만 띄면은 그 사람들한테 못해도 최소 20만 원씩을 월에 줄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때였는데 모 선배가 들어왔는데 저희 쪽에서 이제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예산이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나눠줬냐면 근로장학생으로 바꿔서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출근을 안 해, 일을 안 해. 근데 우리가 그걸 다 해서 돈을 만들어 그리고 그 사람한테 넘겨줬던 거죠. 네. 그게 뭐 지금 뭐 이제 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당시에도 근데 사실 당시에도 그렇게 써서 우리가 많이 사람을 부렸던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기보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고육지책으로 만들었던 거고 윗사람들이 했던 거니까 뭐 모른 척하고 넘어갔던 건 또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만큼 불투명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의 얘기의 주점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교직원이에요. 근데 내가 케이씨랑 친해. 그래서 네. 뭐 할 거 없나? 이러다가 야 이리 와봐. 그래서 그냥 앉아서 공부하고 있어. 공부나 해. 그러면서 그냥 책상 하나 주고. 그리고 봐서 근데 진짜 그런 사람들 있긴 굉장히 있더라고요. 많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거의 그런 꿀빠는 군대라니까. 군대야. 군대랑 뭐가 달라. 왜냐면은 어떻게도 하냐면은 근로장학 이건 뭐 저희 학교 적어도 저희 학교에는 이제 그런 사례인데, 그러니까 각 단과대학이나 학과별로 한 명 정도 이제 근로장학 자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과나 이제 단과대학에 이제 근로장학 자료를 가면 뭐 말이 이제 사무보조직 비서 역할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보면 때에 따라서 일을 좀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거의 뭐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렇죠. 그런 경우를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그럼 적어도 그러면 공채라도 하느냐? 공채라도 하면 말이 좀 덜한데 공채가 아니죠. 아니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걔가 이제 졸업할 때가 됐다 그러면은 그 사실상 사무를 담당한 사람이 쫙 이제 소문을 퍼뜨려요. 아 우리 사람 구해야 되는데 네 아는 사람 없냐? 너 아는 사람 없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름아리로 데려온단 말이에요. 이건 그나마 꿀 빠는 보식들의 얘기인데. 그렇죠. 꿀반들은 이렇게 정반대의 해요. 경우 도서관이 정말 헬이거든요. 거기 진짜 헬이에요. 정말 계속해서 그 술에 싣고 책 나르고 꼽고 책 나르고 꼽고 그 정리하고 막 그거. 엘리베이터도 없어. 네. 진짜 도서관에서 근로장을 시작했다? 똑같은 시급이지만 축하해요. 웰컴 투 헬. 해서 보면 그런 경우가 있겠네요. 저는 이 근로장학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투장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처음에. 그래서 엄청나게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겠거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사실 싸우는 이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근로장학들의 문제점이 확실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근로자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그리고 장학금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앞으로 싸워야 될 문제들이에요. 그럴 것 사실은.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장학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각 대학의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노동법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 직접적인 당사자셨으니까 그렇죠. 케이씨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런 그 근로장학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러니까 그걸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제가 학교에서도 항의를 했듯이 나는 일을 했고 일을 한 만큼 돈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거기에서는 주휴수당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듯이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그러니까 근로 장학에 있어서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 노동자성 인정받는 게. 그렇죠. 저는 이 얘기 나중에 그 저번에 그 소송 준비하시는 그 변호사님 계시잖아요. 변호사님은 아니고 노무사님. 그냥 노무사님. 노무사님이셨구나. 네. 그러면 그 노무사님을 모시고 진짜 깊게 좀 더 파봐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네. 경우를 그냥 단순하게 저는 그냥 학생 때 할 수 있는 거니까 장학금인데 뭐 어때 정도의. 그러니까 학생들이 싸우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어렵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겠다. 이렇게 여기 컨택하고 이렇게 해봤으니까 이렇게 됐지.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게 주휴수당 주세요 하면 줄 줄 알았어요. 현실의 쓴맛을 안 봤네야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것도 몰랐고, 네. 그러니까 그런 이게 뭐 법이 어쨌고 저쨌고 나는 그냥 노동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그냥 모르니까 용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대가를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주휴수당 주세요 이러는데 왜 받으려고 하니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오히려 모르니까가 아니라 이분이 생각했을 때 느끼는 게 장학금을 받는 느낌이 아니라 나는 나는 임금을 받는 받고 거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되게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거 되게 그렇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 사실은. 같아요. 예. 그냥 학교 입장에서는 장학금을 준다는 개념으로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시혜적인 느낌이면 되게 시혜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근로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한 거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당장 근로장학생들의 업무가 사라지는 순간 대학 행정이 마비되기 십상이에요. 마비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당장 저는 이제 마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마비까지 갈 수 있어요. 혹은 예산이 정말 증대돼야 돼요. 예산 증대가 돼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엔 학교에서는 사실은 지금 이제 안토니 얘기했던 것처럼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학교가 원래 이제 별도의 직원을 뽑아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행정 업무를 이제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비용을 아주 그냥 저렴하게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저렴하고 되게 가라로 하기도 네, 편하고, 그렇죠, 편하고. 결정적으로 우리 이만큼 장학금을 많이 줍니다 자랑할 수도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보기엔 조교를 늘리지 않아도 돼. 이거야. 조교를 늘리지 않아도 값싼 그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교한테 근데 그런 주는 사실 게 많이 노가다성 근장들 있잖아요. 뭐 정말 술에 뭐 나르고 그렇지, 뭐 이런 그렇지, 거. 그렇지, 그것도 조교보다는 교직원일 수 있죠. 그렇게 그러니까 될 이게 수도 사실 있고.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저는 어떻게 이게 사실은 조교도 얘기 나왔는데 이것도 조만간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그러니까 법인에서 직접 다 고용을 해가지고 처리해야 될 문제를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법인에서 직접 다 고용을 하고 하면은 뭐 거기 뭐 이제 온갖 거 다 수당 챙겨주고 호봉에 맞춰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기관에다가 그 뭐라 그래 기관에다가 해당 직원 선발 의무를 떠넘겨가지고 그렇죠. 해당 그 산학 기구에서 네. 뽑아가지고 쓰게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각종 그 법인 직원들과 차별을 받죠. 차별을 받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비학생 조교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사실 되게 싼 노동력인데 그렇죠. 그마저도 지출하기 싫으니까 근로장학생으로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아, 저는 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약간 좀 다른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네. 물론 말씀하신 안토시 말했던 것처럼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 행정이 마비가 될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일부러 이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일을 좀 쪼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긴 하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일부러 쪼개가지고 일을 많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자체적으로 장학금 퍼센트 게이지를 높여놔야 이른바 구조 조정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건실한 대학입니다. 그것도 제가 동의를 하는 게, 그러니까 같이 일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로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그 자산을 실사하고 검사하고 이렇게 뭐 엑셀 정리하고 직접 가가지고 컨택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러니까 솔직히 저가 다 해도 뭐 무방할 것 같아요. 무난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명이 더 뽑혔었어요 그때. 뽑혀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제가 더 일을 하고 있는 상태면 그 사람 좀 노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 사람이 저의 옆에 있지 않아도 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식의 어차피 그럴 거라면 굳이 근로장학생 2명 뽑느니 그중 한 명분을 일반 장학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좀 더 생각해봐야 돼요. 이거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하여튼간에 근로장학이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 한편으로는 지금 백수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자를 쪼개는 성격도 있는 한편으로는 저나 아니면 안토니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노동을 떠넘기는.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정말 근로장학은요 보직 바의 보직이거든요. 그렇죠. 네. 헬은 헬이고 꿀은 꿀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걸 조금 더 토다봐야 된다 생각하는 게 국가 근로냐, 교내 근로냐에 좀 다른 것 같고. 근데 국가 근로도요. 실상 학교 내에서 어디에 배치시키냐는 학교 자율이거든요. 어쨌든요. 근데 그 부분이 있었고, 왜냐면 저도 그 부분 알아요. 저도 이제 해봤던 상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국가 근로든 그냥 교내 근로든 이게 만약 노동자성 인정돼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게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도 들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가지고 나서 우리가 100억의 효용 가치를 가지고 쓸 수가 있는데 이걸 만약 인정하게 되면은 이것에 따른 뭐 추가 예를 들어서 주유수당이며 뭐며 더 넣어야 되니까 이 100억이라는 걸 예산을 증대하지 않는 이상 100명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게 반수로 늦출 수 있다는 거죠. 과연 그게 전체적인 효용 가치로 봤을 때도 괜찮은 건가라는 의문이 조금 남긴 했어요. 그럴 바에 차라리 그럼 일반 장학을 확대하는 게 더 맞다. 네, 맞죠. 근로장학 노동자성을 인정하느니. 네,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제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근로자학생은 분명히 뭐 당연히 전 근로자성, 노동자성 인정된다고 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한정된 예산으로는 지금보다 더 적은 학생한테만 이제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노동자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거랑 별개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을 해주는 거는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어떤 책무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분리해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실은 그 소위 귀족 노동자, 귀족 아닌 노동자 이런 그 프레임하고도 연계되는 건데 거기서 보면 정해진 임금량을 정해놓고서 거기서 잘라 먹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경우에도 지금 백수 씨 프레임대로 가게 되면 학생에게 줄 수 있는
그 장학금의 액수는 똑같다. 거기서 어떻게 잘라 먹느냐 문제로 생각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 제가 봤을 땐 좀 더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될 거는 그게 아니다. 애초에 액수를 늘려야 된다. 요게 이제 더 바람직한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잘라 먹는 건 사실은 서로 저희 피 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네,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등록금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입장에선 좀 어려울 부분 같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그 노무사분을 모시고 한 번 더 얘기해 보죠. 네, 뭐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저희끼리 얘기하는 건 좀 힘들 것 딱 같고. 하나 제가 케이스를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게 오히려 그 근로자 당사자가 이 근로자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꺼리는 케이스가 있어요. 어느 경우에요? 그럴 수 있겠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 이제 기초수급자인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해도 될까요? 하시죠. 제 친구 하시죠. 중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대학을 입학을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기초생활 수급자예요. 막 케이 씨가 지금 말하다가 맞아 이거 해야 돼 하면서 이러죠. 잘 뺏어갔어요. 잘하셨어요. 예. 근데 이걸 이 친구가 예전부터 계속 기초생활 수급을 받아오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휴학도 못 한대요. 휴학도 못 하고 계속 그럼 자금 끊기거든요. 장학금 네. 끊기니까.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제가 근로장학을 했으니까 너도 근로장학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로장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돈이 들어오는데 이게 일정 부분 이상의 30만 원인가 이상이 들어가면 30만 원 이상이 들어오면은 이 정부 지원이 깎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동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로자성이 인정이 돼가지고 이게 이 사람이 노동을 할 수 있다고 판가름 된 다음에 이게 정부 지원이 그러니까 끊기는 건 아니고 이 깎이는 경우가 되게 종종 있다 그랬어요. 네. 근데 이 경우는 사실은 장학금의 개념이기 때문에 깎이진 않겠네요. 그 국가 근로의 그러니까 근로장학이 되면. 그러니까 받는 돈이 깎인다기보다는 집에 들어오는 정부 수급이 깎이는 별도의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그 수급이 깎이는데 네. 국가 그러니까 근로장학을 하게 되면 그래도 깎여요. 근데 그건 노동자의 대가가 아니잖아요. 일종의 장학금이기 때문에 깎일 수는 없게 거기서 됐잖아요. 논쟁의 여지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성 인정받고 싶지 그러니까. 않다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거는 확실히 이게 법적으로 좀 확실하게 정해져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학생들한테 불리한 방향으로는 노동자성 인정이 되고 그렇죠. 학생들한테 이 유리한 방향으로는 노동자성 인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사실. 노동자성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난치는 그런 거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리고 이 장학금이라는 게 이 국가 그러니까 근로장학금 일종의 모든 네. 근로장 통틀어 보면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은 등록금으로 넘어가지 않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생활비 쪽으로 주는 대부분 거란 생활비로 말이에요. 나와. 사실 양도 그렇게 많지가 맞아. 않아요. 근로장만으로 등록금을 충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받아본 때가 90만 원이었는데 그게 90만 원 곱하기 뭐 넉 달 하면 360. 그러니까 그러니까 4달 연속으로 90만 원을 받긴 힘드니까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휴가를 쓸 때도 있고 그러니까 쉬는 날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휴가가 그때는 또 잠깐만 깎았어요? 휴가가 돼요? 휴가 그러니까 월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양해를 구하는 거죠. 아. 월차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날은 좀 사정이 있어서 제도화되진 않았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의 제도화는 안 월차 되는데. 약간 유도리. 그러니까 유도리. 무급휴가라는 거잖아요. 무급휴가요. 아. 예를 들어서 뭐 오후에 만약에 모르겠다. 오후에 만약에 병원에 가야 된다. 네. 그러면 오전에 일한 것만 이게 인정이 되는 거죠. 이게 노동자성 인정되면 원래 이거 유급휴가가 일정 부분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예. 원래. 아니 근데 알겠어요. 이렇게만 하고 있어도 사실상 노동자와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어 장학금이면은 이 사람이 일한 어느 정도 정해진 시간만 채우면은 일정 부분을 똑같이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장학이니까. 근데 야 이건 완전 노동자가 사실상 똑같네. 시급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급 시급 계산이잖아요. 계산이었어요 원래 이게. 그리고 보면은 그래서 이런 이제 와, 그 이건 학교 뭐지? 차원에서 하는 이런 소위 근로장학이라는 게 이제 어디로까지 퍼지냐면 이제 그 사설 그 장학재단에서 주는 그 장학금액까지 사실 더 퍼져버렸어요. 이런 관행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제 물론 사설 장학재단에서 주는 건 대놓고 뭐 자기 회사에서 일 시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소위 학생들 그 멘토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과외를 시키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보면은 장학금을 주는 거가 좋아. 그런데 사실상 과외를 해야 돼. 근데 과외 시급을 계산해 보면은 시중 시급보다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에요. 야 이거 오히려 낮은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정 부분에 그러니까 좋은 목적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일정 부분의 그 뭐랄까 노동을 지금 사실 알고서 교육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칙적으로는 달라요. 네. 이름은 별개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 근로 사업이랑 또 이제 대학생 청소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네. 이제 대학생들이 가서 그 청소년들 가르쳐 주는 거 있거든요. 그 대신 장학금을 주는.
근데 사실은 이 둘의 예산이 붙어 있어요. 같이 가요. 그러니까 실상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뭐 교회 장학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 이거 결국 일 시키고 돈 주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긴 한데 누군가한테는 이 돈이 필요한 돈이고 그리고 그게 만약에 퍼센트를 늘릴 수가 없게 되면 만약 이것도 효용 가치가 떨어질 거고 참 애매하네요. 애매하죠. 사실은 이 부분은 뭐 이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노무사분께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최초로 지금 사연을 하신 해주신 분을 직접 모셔다가 저희가 그러니까 근로장학에 대해서 하여튼 헷갈려요. 근로장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케이씨는 어떻게 됐어요? 되게 처음에 할 때부터 그러니까 안토니 투쟁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띄워주길래 그러니까 되게 생소했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법적으로도 되게 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얘기를 저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되게 생소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재밌었어요. 사실 성공한 투쟁이에요 이게. 그렇죠. 굉장히 쉽게 이긴 거죠. 이겼어요. 네, 생각보다 쉽게 이기긴 했죠. 사실. 운도 따랐고 그다음에 일단 확실하게 물어봐 주신 게 일단 컸어요. 학교에서 그렇죠. 물어본 게. 네, 안또는 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조사를 많이 해왔으니. 어쨌든 K는 투사이고요. 네. 난 누구든 투사를 만들고 싶어. 저도 이제 열사만 아니면요. 저도 근로장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돈으로 수혜받고 있는 건 좋지만요. 최소한 이게 노동자든 장학이든 간에 좀 빡빡하게 제도가 정비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냥 나이롱이에요. 네, 위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학년 때 노동법 1, 2를 다 들었었어요. 그래서 개별적 근로관계 그다음에 집단적 근로관계법을 다 들었는데 네. 보면서 한국의 노동법 제도가 상당히 좀 느슨하고 좀 불철저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근로장학생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바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국의 이 반노동 정서와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좀 빨리 이런 것들이 시정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K씨가 좀 더 앞장서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중에 이제 말씀하셨던 그 노무사분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진짜 애매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가한테는 이게 노동자성이 필요한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는 사실 장학금의 목록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그럴 같아서 수 있죠, 충분히. 이 부분 어떻게 좀 재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깊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대학에 대한 문의나 게스트 제보는 fmredlips@gmail.com으로 페이스북 이스카라를 통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안녕.